네, 충북 청주시 지하차도에서 버스 운전기사였던 50대 남성 시신 등 4구가 오늘 새벽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네, 이로써 지하차도에서 숨진 사람은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자세한 피해 상황 사회부 윤성훈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방금 저희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 소식도 좀 전해드렸는데 밤사이 시신 발견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1시 25분쯤 지하차도 입구 100m 부근에서 수색을 통해 시신 한 구가 수습됐습니다. 예. 청주 747번 시내버스 운전기사였던 5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1시간쯤 뒤인 새벽 2시 45분쯤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50대 남성으로 신원이 확인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새벽 3시 58분쯤엔 40대 남성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어 조금 전인 오늘 새벽 6시 20분에도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오늘 새벽에만 시신 4구가 추가 발견돼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배수와 수색 작업이 아직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 수색 상황을 보면 어제 사실 난항을 겪었었잖아요. 지금은 어떤가요? 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네. 사고 이후 수색 작업 영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배수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쉴 새 없이 영상이 이제 뿜어져 나오는 것도 이제 잠시 뒤에 보실 수 있을 텐데 예.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지금 그 구조대원들이 현장 앞에서 통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네. 또 보시는 게 지금 이제 물을 안쪽에서 이제 배수 뽑아내는 작업이 배수 이루어지는 작업이 거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현재 배수 진척도는 80%로 어제 오후 6시 때와 같은 수준입니다. 지하차도 내부에 들어찬 진흙이 많기 때문에 배수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또 지하차도 안쪽에서는 아직도 지대가 낮아서 여전히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네. 배수 작업이 모두 마친 뒤 수색 작업까지 끝나야지 최종적인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어제 예상으로는 배수가 어제 한 오전, 점심 정도에는 배수가 끝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확실히 좀 늦어지는 것 같고요. 침수 차량이 몇 대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거든요. 경찰과 소방이 15대냐 18대냐 이 부분이 갈렸는데 지금 몇 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나요? 네, 우선은 소방당국 기준으로 모두 15대가 그 지하차도 안에 침수된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CCTV를 통해 드나든 차량을 확인한 결과 버스 1대, 트럭 2대, 나머지는 승용차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배수 작업이 진행되면서 버스는 형체가 드러났지만 나머지 차량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서 배수 작업을 모두 마친 뒤에야 정확한 집계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이번 사고가 일어난 이유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이 좀 범람을 해서 넘쳤기 때문인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우선은 그 가장 직접적인 초기 영향을 미친 게 이제 물폭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충북 청주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예. 지하차도 인근에 금강으로 흘러드는 미호강이 있습니다. 엄청난 폭우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순식간에 인근에 있는 지하차도 일대로 범람한 겁니다. 어제 새벽 홍수경보가 내려질 만큼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차량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또 제방 관리도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국은 갑자기 제방이 무너져 내리면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워낙 빨리 물이 들어차다 보니 교통을 통제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하차도 배수 펌프가 고장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관계기관은 수색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침수 원인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어제 봤던 사진 중에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건 그 지하차도 벽을 타고 흙탕물이 계속해서 넘어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어제 그제 그 당시 상황이 좀 얼마나 긴박했는지 알 수 있는 영상과 사진들이 좀 있죠? 네, 지금 그 궁평 이 지하차도를 통과한 차량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지금 예. YTN에 들어온 상태인데요. 사고 직전인 8시 35분쯤 전후로 이제 촬영된 영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신 영상입니다. 네,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이제 지하차도 종점 부분에 이제 다다르자 예. 흙탕물이 점차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이 이제 끝 부분에 이제 도달할 때쯤에는 워낙 많은 흙탕물이 해서 이제 물보라가 이제 일으키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 영상이 촬영된 게 불과 40초에 불과해서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물이 유입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 있는- 바퀴가 좀 네. 다 잠긴 상태까지 물이 차오른 거네요. 네, 그 앞에 있는 트럭의 속도도 급격하게 지금 느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물이 들어찼다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네. 근데 또 다음 영상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예. 이번에는 그 버스 앞 버스에서 이제 촬영된 걸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문이 닫힌 상태에서 흙탕물이 버스 안쪽으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그 궁평이 지하차도 터널 구간 길이가 430m, 높이는 4.5m인데 지대가 낮다 보니까 그 6만 톤의 물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서 안쪽에 있던 이제 버스 안쪽으로도 물이 이제 그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진인데 벽을 타고 저게 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벽을 타고 지금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얼마나 빨리 지금 물이 유입됐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물이 얼마나 그 지하차도 안에 찼는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화면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물이 차기 전의 모습, 궁평 1 지하차도의 이제 원래 모습이고요. 보시는 네. 것처럼 일반적인 이제 지하차도고 차량들이 이제 원활하게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지하 2차도의 그 그래프 화면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지하차도 안쪽에 이제 지대가 낮다 보니까 이 안쪽으로 이제 물이 유입이 되면서 이런 참사가 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폭우 직후 이제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 영상도 보시면 확연하게 좀 비교가 되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디가 이제 그 지하차도고 어디가 이제 강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일대가 온통 흙탕물에 이제 잠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도로가 지금 끊긴 것 같군요. 네, 도로 자체가 지금 잠겨 있는 모습이라서 어디가 도로고 어디가 이제 뭐 차도인지도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정도인데 이번 이렇게 호우가 많이 내리면서 전국 곳곳에 정말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피해 집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6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전국에서 사망자 39명, 부상자는 3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어젯밤 10시 기준보다 3명 늘어났습니다. 오늘 새벽 시신으로 수습된 버스 운전기사 등 3명이 포함된 수치고 오늘 아침 6시 20분에 발견된 시신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예. 네. 실종자는 부산에서 1명, 경북 8명으로 모두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오송 지하차도 실종자 수치는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역별로 보면 사망자 수는 경북에서 산사태로 실종됐던 1명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1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충북 13명, 충남 4명, 세종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방금 언급해주신 경북 지역의 피해도 저희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오송 지하차도 얘기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지역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산사태로 매몰됐던 실종자가 발견이 되고 있죠. 네, 어제 오후 네. 3시 50분쯤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성리에서 남편과 함께 매몰됐던 60대 여성이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감천면과 효자면에서 각각 2명이 매몰되는 등 예천에서 모두 4명이 산사태로 실종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이 발견된 겁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제 새벽 6시 20분쯤에도 경북 예천군 은풍면 마을에서 다리를 건너던 70대 남성과 60대 여성 부부가 탄 차량이 강한 물살과 빗줄기에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이 물에 휩쓸려간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 수색 작업이 진행 과정에서 실종 차량 잔해로 추정되는 부품만 찾은 상태입니다. 은평면에서는 또 50대 여성 1명도 실종돼 모두 3명에 대한 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좀 빠르고 안전한 수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요. 예. 그럼 지금 이 경북 지역 외 다른 지역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것도 영상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예. 어제 오후 3시 20분쯤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토사물이 쏟아져서 이제 건물을 덮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건물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 전남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요양원 뒷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제 요양원에 거주하던 54명과 직원 12명 등 모두 66명이 대피를 해야 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낙석 방지 등 안전 조치를 실시한 상황입니다. 예. 네. 또 다음 제보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어제 오후 4시쯤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영상 속 장면은 충북 충주시 종민동 충주댐 순환도로입니다.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거대한 암석과 토사물이 도로 위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왕복 2차선 도로가 모두 막혀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차량이 지나갈 때 이렇게 이제 뭐 산사태가 발생했다면 인명 피해로도 예.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네, 또 다음 제보 영상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 부산 다대포 인근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루 종일 비가 쏟아지면서 저지대 교차로 일부가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양방향 도로가 모두 통제된 상황입니다. 네, 또 다음 이제 부산 해운대구에서 촬영된 영상도 보면서 설명해드릴 텐데요. 예. 촬영된 영상의 장소는 해운대구에 있는 하천 석대천이라는 곳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천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불어나서 빠른 속도로 이제 흘러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네. 이 하천 주변으로는 이제 주차된 차량과 건물 또 주택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수위가 조금만 더 높아지면 이제 주변에 있는 차량과 건물도 침수 피해가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가 더 온다고 하니까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서 저희가 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부산과 같은 경남 곳곳에서도 지금 범람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낙동강에 있는 구포대교 수위가 그 홍수주의보 기준이 4m에 육박하는 3.6m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예. 이 때문에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구포대교의 홍수제보를 선제적으로 발령했습니다. 또 밀양시에 있는 삼랑진교와 칠곡군 호국의 다리, 함안군에 있는 개내리 등에도 호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인근의 통행을 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네. 뭐 곳곳에 또 도로 통제된 곳도 많았는데 지금 뭐 일단 서울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내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우선 오늘 새벽 한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와 하류 나들목 양방향 통행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잠수교 양방향 차량 통행 제한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개화 육관문과 망원 나들목 등 일부 시내 도로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출근길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시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계속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그만큼 좀 주의할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이어지는 폭우 탓에 지반 등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오른 상황입니다. 야산 주변에 거주하는 경우 마을 회관이나 학교 등 안전지대로 반드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또 계곡, 하천, 강 주변에서의 보행이나 주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해안가와 저지대 등 위험 지역 역시 접근을 삼가하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궁평 지하차도 침수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도 있는 만큼 폭우 예보 때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게 당부됩니다. 또 피해 상황도 YTN 기자들이 24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받고 있는데요. 네. 카카오톡에서 뉴스는 YTN이나 전화 02398-8282로 전화를 주시면 제보 방법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보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윤성훈 기자와 폭우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